그래서 인가결정 이후에는 소득이 더 발생된다거나 이런 거는 법원이 개입할 수도 없고 법원이 개입할 인력도 안 되고 본인이 그걸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다릅니다.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중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 원리가 이거잖아요. 내 한 달 소득에서 나의 한 달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서 남은 돈, 이게 변제금이 되죠. 이거를 3년에서 5년 동안 갚아서 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한 달에 200을 법니다. 나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44만 원을 공제하면 56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내 나머지 채무가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급여자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간에 여찌저찌 해서 추가로 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도 개인회생 크게 보면 신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 다음에 인가결정 후에 한 달에 얼마씩 뭐 3년에서 5년 동안 납입을 하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가결정 이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하든 채권자 목록을 변경을 하든 이게 인가결정 이전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서가 접수 들어갈 때까지 한 달에 실제 200을 벌었어요. 그래서 신청서 들어갈 때 변제계획안을 1인 생계비 144만원 공제하고 56만원씩 36개월 갖겠습니다 해서 변제계획안까지 제출됐어요. 그런데 신청 후에 친구가 주말에서 너 알바나 좀 해라 해가지고 월 3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내가 30만원 소득이 올랐으니 내 소득을 230만원 기준으로 해서 1인 생계비를 반영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서 그대로 인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에서 144만원 공제하면 56만원씩 36개월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냈는데 친구가 야 너 주말에 놀지 말고 내 가게 와서 알바해 해서 30만원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230만원에서 144만원 공제하면 한 달에 이제 86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걸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원래는 원칙이죠. 그런데 인생지사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죠. 이해합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신청 후에 알바 안 했으면 그 30만원 안 올려도 됐는데 왜 내가 괜히 아직 인가도 안 나왔는데 내가 30만원 내가 투잡 뛰어가지고 또 괜히 30만원 더 받게 되네. 신청자 입장에서는 갈등이 때리죠.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 받기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래 처음에 냈던 내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시결정이나 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채권자가 됐든 법원이 됐든 관련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채권자가 제 주말 알바에서 30만원 소득이 더 있는 걸 확인을 했어. 그래서 그걸 법원에 일렀어. 이러면 기각입니다. 왜? 소득에 관한 허위 자료 제출로 해가지고 기각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각을 당하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다시 신청하게 되면 2번 이상부터는 개인회생 남용의 여지가 있고 기각 사유가 허위 소득에 대한 자료에 의해 기각 이런 걸 밝혀지게 되면 나중에 개인회생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라리 신청할 당시에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란 뜻은 아닌데 이렇게 더 한 달에 변제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신청하고 인가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인가결정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인가결정까지만 법원은 기존 소득, 그 다음에 생계가족은 몇 명인지, 개인재산은 얼마인지 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인가를 내주면 인가 결정에 따라서 그냥 나머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 납입하면 끝이에요. 뭐 중간에 뭐 변경된 뭐 소득이 많으면 많다고 쉬고 이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보통 개인회생 하시면 이런 거죠. 최저 생계비로 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가 결정 이후에 2잡, 3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최저 생계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1인 생계비가 144만 원인데 나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2대 근처에 원룸 한 달 월세가 80 뭐 이런 나대요. 왔다 갔다. 그럼 143만 원에 월세 80에 관리비 90 하면 뭐 거의 1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그쪽에 만약에 사신다면. 근데 그쪽도 약간 비싼 제기를 하더라고요. 비싼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투잡 쓰리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하나 있거나 둘 있고 이런 분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가결정 이후에는 소득이 더 발생된다거나 이런 거는 법원이 개입할 수도 없고 법원이 개입할 인력도 안 되고 본인이 그걸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조건부 인가가 나옵니다. 인가결정을 내주는데 조건을 걸어요. 어떤 사람들 조건을 거냐?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개인회생 하려고 갑자기 직업이 생겼어.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던 사람이야. 근데 개인회생 직전에 300만 원을 벌어. 그게 진실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이면. 허나 법원이 볼 때는 의심이 나죠. 생전 1도 안 한 사람이 신청 직전에 직장이 생겼어. 그 다음에 500 벌던 사람이 갑자기 300이야. 일단 의심이 들죠. 근데 인가결정 내줄 때 어떤 식으로 인가결정 내냐면 조건부 인가를 겁니다. 그 조건부 인가가 뭐냐? 1년에 한 번씩 소득 재산에 관련된 증빙서를 법원에 내고, 만약에 조건이 이런 거예요. 소득이 법원에 따라 좀 다른데 120% 아니면 130% 이상 증가한다면 수정된 오른 소득에 따른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변제금을 추가로 납입하시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여러분들 인가를 내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 원 벌는 사람이 실제 200만 원 벌었어요. 1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인 생계비 144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56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만 원이 법원이 볼 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를 딱 걸었단 말이에요. 방금 전처럼 매년 소득에 관한 증명 서류 제출하고 120%, 130% 이상이 됐다면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금을 조정하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벌던 분이 투잡을 하시든 회사에서 월급이 200에서 갑자기 300 되기는 어렵지만 300만 원 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0에서 300이면 약 150% 올랐잖아요. 그러면 최하 1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에 따른 내 1일 생계비 144만 원 공제하면 156만 원의 변제금으로 새롭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시에는 한 달에 56만 원 변제금 납부했지만 조건부 인가 때문에 소득이 올라서 한 달에 156만 원이 납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인가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투잡하시든 쓰리잡하시든 포잡을 하시든 직장을 옮겨서 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면 소득이 많게 되면 그에 따른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 고민 이제는 안녕.